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오늘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나눗셈을 통하여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나눗셈을 통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를 보도록 하죠.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 열기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1은 여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 1은 48과 64를 소인수분해 한 것이다. 다음 니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자.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48과 64의 공약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48 오른쪽 그림을 보면 48을 소인수분해해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나눗셈 직접 해보면 48의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의 4제곱 곱하기 3에 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었으면 인수를 나타내면 여기 2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약수는 뭐가 될까요? 1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2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의 제곱도 있을 것이고요. 2의 세제곱도 있을 것입니다. 요것들은 다 2의 4제곱의 약수들이죠. 그 다음에 2의 4제곱,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약수입니다. 거기에다가 3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의 6제곱도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써봅시다. 1도 있겠고, 2도 있겠고, 2의 제곱이 있겠고, 2의 뭐도 있겠습니까?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공약수는 뭐뭐 있어요? 공약수를 한번 칠해볼까요? 1, 그 다음에 2, 2의 제곱,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의 세제곱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4제곱도 있습니다. 2의 4제곱. 여기에는 이제 2의 5제곱은 없죠. 그러면 지금 나타낸 여기 1이 여기 있을 것이고, 요 2가 여기 2의 1제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것도 공약수입니다. 2의 세제곱, 이것도 공약수죠. 그 다음에 2의 4제곱까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8과 64의 공약수는 1, 2, 4, 8,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위에 1에서 48과 64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이게 48과 64의 공약수들이니까 이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건 어떤 걸까요? 네, 그렇죠.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위에 2에서 찾은 최대 공약수의 지수와 그림 1에서 색칠한 지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2에서 찾은 최대 공약수의 지수가 2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 그림 1에서 색칠한 지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 뭡니까? 4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얘는 6제곱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수를 소인수분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그 인수, 밑이 같은 인수들을 찾아서 그 밑이 같은 인수들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좀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한번 나가면서 어떻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으로 가도록 하죠. 이제 정리를 하고서 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서로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소의 개념이 뭔지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그 자연수들이 공약수라고 하고, 이건 알겠죠? 공약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로 한다는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자연수 7과 10이 10과 같이,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0입니다. 같이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요. 이 7과 10이 10과 같이 다른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1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인 자연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여러 교과서에 있듯이 서로 소라고 한다. 예, 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자, 서로소는 두 수와의 관계입니다. 두 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아니라 두 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두 수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 소라고 한다. 두 자연수를. 예. 자, 이렇게 해서 서로수의 개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요. 자, 그 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로서라고 하는 개념이 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소인수분해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초등학교 때처럼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학교에 와서는 그런 식보다는 소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36과 90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동그라미를 빵빵빵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채워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6을 소인수분해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소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나오냐면 2의 너무 두껍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옵니다. 소인수분해에서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자, 그럼 90이라고 하는 것도 쭉 이렇게 뭐 우리가 나누면 되겠죠. 2, 4, 8, 2, 5, 10 이런 식으로 쭉 나누면 3, 1은 3, 3, 5, 15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냐면 2 곱하기 뭐가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36을 소인수분해했고 96을 소인수분해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했어요? 밑이 같은 게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밑이 같은 게 있네요.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럼 밑이 같은 것 중에서 이게 밑이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요. 밑이 같은 게 이렇게 여기는 3이 내려오고 여기는 2가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 내려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3이 내려왔어요. 자, 곱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최대 공약수는 밑이 같은 것 중에서 고르되 지수가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작은 것을 고르는 것이요.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입니다. 1뭐 제곱 쓰나마나.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3의 제곱, 3의 제곱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3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3은 9 하니까 2구 18이 즉 18이 36과 9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봐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하지 않고 선생님 수업도 안 듣고 오면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정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해보았는데 세 수의 최대 공약수도 마찬가지 소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 방법 똑같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수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 자, 18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 하면 2로 쭉 나누고 남는 3으로 쭉 나눠봐서 소인수분해 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뭐가 됩니까? 3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0을 소인수분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80 제일 크네요. 자,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쭉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그은 상태에서 이제 밑이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2라고 하는 밑이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내려왔으면 그 중에서 지수가 제일 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제일 작은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럼 지수가 여기 1이 있는 게 내려야 되겠네요. 곱하기. 자, 여기도 3이 있고 밑이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밑이 3이 있네요. 그러면 3이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큰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작은 거 뭡니까? 3의 1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서 5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압니다. 여기에 5라고 하는 인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세 개 모두 존재할 때만 공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5는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2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6. 이렇게 해서 18과 60과 180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18, 60, 180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눗셈을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나온 거 요거 2 곱하기 3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고요. 중학교에 올라와서 소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연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요거 배우고 익히는 수학 1번, 2번, 3번을 조별 협력학습을 통해서 사회자의 사회를 통해서 1번, 2번, 3번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다면 1번 서로수가 무언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2번 다음 뭐 두 수의 또는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또 그 다음에 또 공약수를 구해라. 이거 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좀 어렵다고 하면 3번과 같이 문장제로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이 사회자하고 사소 좀 어렵지만 개념이 생각하기 어렵지만 사회자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되겠는데,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가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서로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 서로소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걸 서로소라고 했어요. 두 자연수와의 관계를 서로소지 서로소가 어떤 특별한 개념, 개념이 아니에요. 두 자연수와의 관계다. 자,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수든 세 수든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 수업 시간에 자,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서 진도를 또 공부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고마워요.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 이상.